힐링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7일 목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돈, 현금이라 그러죠? 재산은, 자산은, 재물은 현금과 현물이 있습니다. 현금은 말 그대로 돈입니다. 현물은 현금이 아닌 물품입니다. 현금, 돈이죠. 현물은 돈이 아닌 그 외의 물품, 부동산이나 대표적으로 주식을 얘기하죠.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또 역사가 계속 흐르는 한 계속 이어질 사실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반대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경제 현상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주식 투자를 그냥 막연히 하면 안 되죠. 배움이 꼭 따라야 됩니다. 비교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버섯, 종류가 상당히 많죠. 지구상에 만 가지 종류까지 된다고 합니다. 버섯 중에 그 비싼 버섯, 송이버섯, 소고기보다도 비싸죠.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또 표고버섯, 몸에 좋은 영지버섯, 상황버섯, 그렇게 맛있는 고급스러운 소고기보다 비싼 이런 버섯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독버섯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먹으면 생명까지 앗아갑니다. 그것이 주식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람 몸에 좋은 버섯이 있는 반면에 먹고 죽을 수 있는 독버섯이 있어요. 수많은 주식의 종목 중에서도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있는 반면에 어떤 종목들로 인해서 우리를 오히려 반대로 가난하게 만들어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은 항상 위험을 안고 주식 투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주식과 가난하게 만들어주는 주식을 우리는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 것이 배움이 필수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배워야만 합니다. 배움 없이 어떻게 쉽게 경제적 자유를, 그 어려운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배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버섯의 종류로 따진다면 독버섯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해안입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종목, 주식 종목에서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마감을 했는데 LG화학 약 7%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만약에 ETF라면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 종목은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한번 뜨면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외국 증권사에서. 그랬더니 매도가 쏟아졌어요. 외국 증권사들 여기저기서. 또 하나는 공매도 있죠. 공매도에 LG화학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매도보다도 어제 목표 주가를 완전히 130만 원의 목표 주가에서 68만 원으로 아주 반토막으로 낮춰버렸습니다. 현 주가 대비도 훨씬 떨어지는 거죠. 약 20% 가까이 낮은 수준이에요. 목표 주가가. 그러니 이러한 뉴스 하나에 7% 가까이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개별 종목은 더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 선정을 하기 힘든 개인 투자자분들께 더군다나 중장년층 되시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항상 제가 ETF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잖아요. ETF는 아시다시피 아무리 적어도 20, 30 종목을 투자하는 겁니다. 많으면 나스닥 100처럼 S&P 500처럼 500개 종목, 100종목, 80종목 이렇게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한 종목에 이상이 생겨도 크게 변동성이 오르내리질 않죠.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만 합니다. 돈을 은행에 쉬게 하는 것, 투자를 하는 것, 그 차이가 아주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보다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귀한 돈을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절약을 해서 은행에 저금을 하고 그리고는 그 돈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액션이 꼭 필요합니다. 그나마 이 예금조차 안 하고 그 돈을 생기는 대로 소비하고 돈을 씀으로써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100배 낫죠. 절약을 하고 은행에 저금을 하고 보관을 하니까. 하지만 그 돈을 자본소득이라고 하죠.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더 불리는 행위, 그것을 바로 투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재산 상태가 횡보를 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적게 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야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가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은행에 보관하는 돈이 많을수록 반대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쉽게 소비하는 세상이에요. 외식, 옷, 의류, 자동차,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생활, 또 여행. 지금 아니면 안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부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된 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내 인생에 부가 축적이 되고 난 다음에 하면은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고 마음 편히 할 수 있어요. 현물의 가치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현물, 현금이 아닌 물품, 부동산이나 주식. 현물의 가치는 역사적으로 현금의 가치를 항상 앞서왔습니다. 그리고 이겨왔습니다. 이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가 돈, 현금의 가치를 항상 앞서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이어지는 한 앞으로도 분명히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동안 역사가 그래왔듯이 그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 말씀드렸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경제 현상이에요. 바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의 가치보다 현물의 가치가 점점 앞서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게 되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점점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일정한 금액을 그냥 현금으로, 돈으로 보존하는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줄어듭니다. 똑같은 돈을 갖고 10년 전에 살 수 있었던 것들, 오늘날 10년 전에
그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 1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모든 게 비싸졌잖아요. 물가가 올랐잖아요. 인플레이션 결과입니다. 돈을 은행 예금 통장에 그냥 넣어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저축을 해서 가난해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금 통장에 100만 원, 1000만 원 들었다고 칩시다. 여기에 평균 인플레이션이 전 지구상으로 보면 보통 2%에서 어떤 나라들은 5%까지 돼요. 보통 2, 3% 되거든요. 3%라고 칩시다. 물가가 평균 1년에 3%씩 올라요. 그러면 1년 뒤에 100만 원이 97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 이자가 있긴 있죠. 그러나 지금 제로금리 시대예요. 당연히 은행의 이자는 매년 오르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자로 얻는 돈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잃는 돈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모든 것을 비싸게 만들고 결국 은행에 보관한 돈 야금야금 갉아먹는 현상이 됩니다. 모든 게 비싸진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 역시 비싸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현물이.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그 가치 역시 10년이 지났으면 올랐을 것입니다. 10년 많이 올랐죠. 주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게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현물의 가치, 현금이 아니라 현물의 가치 역시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물가가 상승하죠. 그럼 주가의 가격은요, 물가 이상으로 상승을 해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S&P 500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연평균 10%예요. 다른 종목보다 이 수익률이 약합니다. 대신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물가 상승이 연 2%, 3%면 주식 중에서 가장 낮은 S&P 500이 평균 10%거든요. 그러니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죠. 부동산, 주식은 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보다 더 높게 상승을 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저도 복리에 대해서 마법의 72의 법칙을 말씀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또 인터넷상에도 복리의 72의 법칙 치면은 다 나와요. 그거 돈의 가치하고 주식의 상승률하고 또 완전히 반비례돼요. 만약에 연 10%씩 상승한다. 그러면 주식이 2배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하면 70이 나누기 10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7.2년 만에 연 10%씩 상승한다면 7.2년 만에 주가가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똑같이 연 10%씩 상승한다 그러면 화폐의 가치는 7.2년 만에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2배 상승이죠? 그럼 반토막 나잖아요, 현금이.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연 10%씩 오르진 않거든요. 그러면 연 3%라고 쳐봅시다. 평균 연 3% 상승을 해요. 그러면 주식이 연 3%씩 상승하는 주식은 대부분 없거든요. 우량주 중에서는. 그러면 70이 나누기 3 그러면 24년 정도 나옵니다. 연 3% 수익률의 주식이라면 24년이 걸려서 2배가 돼요. 똑같이 연 3%의 상승률, 인플레이션이면 물가 상승, 24년 만에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던 100만 원이 5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적입니다.
그러나 현물, 부동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군이에요.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대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물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대신 나라마다 다르죠. 상승폭이. 어떤 나라는 연 1%인 나라가 있는 반면에 베네수엘라 엄청나게 폭등했죠. 인플레이션이.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보통 한 2%, 3%, 4%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은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하고 은행에 보관을 하게 되면 자연히 점점 시간이 지나에 따라서 그 현금이 소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아닌 현물에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섯과 독버섯 말씀을 드렸죠? 과연 독버섯이 아닌 몸에 좋은 버섯을 내가 사야 됩니다. 송이버섯, 표고버섯, 영지버섯을 사야 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개별 주식이 아니라 안전한 ETF를 제가 역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을 것입니까? 부동산 주식 현물에 투자를 할 것입니까?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